자,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빌라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다세대와 다가구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왜? 다자가 붙기 때문에 여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개랑 완전히 달라요. 자, 다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예요. 빌라. 한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 그리고 얘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요. 집합 건물에서 중요한 거 뭐냐? 이 합이 중요한 거예요. 합. 합이라는 거는 합친다는 말이잖아요. 합침. 그쵸? 합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합칠까라고 하면 집합 건물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겠죠. 그럼 토지는 하나인데 건물 뭐 8호수면 이 한 명의 소유주가 다 하나, 둘, 8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나눈다기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나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토지를 8개의 소유권으로 나눠서요. 이거를 여기에 있는 건물에 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요. 합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 건물로 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합친다고 했잖아요. 합쳐요. 그래서 이 건물 플러스 대지권, 이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플러스 대지권이 집합 건물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합쳤다 했잖아요. 뭘 합쳤어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도 합쳐요. 그 말은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 하나가 돼요. 등기부 등본이 하나가 됩니다.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건물 플러스 대지권 해서 등기부 등본이 이제 하나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물 하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한 호수, 건물 전체가 아닌 한 호수에 대해서 얘를 건물이 자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유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냐? 이 하나 안에 있는 가장 먼저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합 건물에서는 등기부 등본은 하나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도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만 보고 하나만 보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차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이 부자이커님, 그걸 누가 몰라요? 자, 집합 건물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이런 형식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가구를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가구는 뭐냐? 이거는 집합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건물이라고 해요. 자, 보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합이 없네요. 합이 없어요. 부자이건 이거 합이 없는데 맞아요.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를 나눠가지고 건물로 올려서 합친다 했죠. 등기부 등본이 하나고 거기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하나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하면 돼요. 근데 다가구는요, 합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등기부 등본이 두 개예요. 두 개. 이해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다세대는 등기부 등본이 하나여서 거기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로 권리 분석을 하면 된다. 끝. 다가구는 두 개란 말이에요. 건물 하나, 토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럼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다가구에서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항상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임차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냐, 없냐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다가구에서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토지에서 장판 깔고 여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에서 각자 한 호수씩 이렇게 해서 난 101호 살아요, 103호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쵸? 이 건물에서 이렇게 한 호수씩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다가구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의 기준은 뭐냐? 건물 등기부 등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세대냐 다가구냐는 뭐
건축법상, 주택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다세대는 한호 쓰고 다가구는 건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권리분석이라는 거를 경매나 공매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권리분석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떤 거를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다세대는 어차피 하나니까 끝. 다가구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가구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세대냐 다가구냐를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의 기준으로 찾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